나는 한 달 넘게 실직 상태였다. 저축은 거의 바닥났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곁에 가족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였다. 싸구려 원룸에서 매일 밤 천장 선풍기가 삐걱대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했다. 나는 온갖 일자리에 지원했다. 짐꾼, 배달, 청소부. 하지만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 광고를 발견했다. 광고는 단순했다. 전화번호 하나와 짧은 세 단어. 해충 박멸사 급구.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 붙어 누군가 전화하기를 기다린 듯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한번 벨이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그 목소리는 내 이름을 묻지 않고 주소와 도착 시간만 물은 뒤 한마디 경고를 덧붙였다. 오면 일 시작해. 못하면 오지 마. 나는 이미 충분히 궁핍해서 그 말에 담긴 암시를 이해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나는 광고에서 말한 급한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건물 앞에 정확히 도착했다. 오래된 창고 같은 곳이었다. 간판도 없고 특별한 점도 없으며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다. 부츠 소리가 갈라진 플라스틱 바닥에 울리며 그 기묘한 정적을 깼다.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지만 정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문을 한번 두드렸다. 그러자 즉시 문이 열렸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작동시킨 듯했다.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책상에 앉은 남자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마른 체격의 날카로운 얼굴, 차가운 눈빛을 가졌다. 인사도 잡담도 없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내게 밀며 말했다. 규칙 읽어. 나는 서류를 펼쳤다. 예상했던 양식은 없었다. 단 한 장의 종이뿐이었다. 글씨는 고르지 않은 폰트로 타자된 내용이었다. 노던 익스터미네이션 서비스 근무 규칙. 1. 절대 고객집의 정문을 통해 들어가지 말 것. 고객이 뭐라 하든 항상 뒷문이나 옆문으로 들어갈 것. 2. 고객이 음식이나 음료를 권하면 거절할 것. 작업 도구가 아닌 것은 절대 만지지 말 것. 3. 벽 안에서 소리가 나거나 눈앞에서 이상한 것이 보이면 절대 조사하지 말 것. 4. 말하는 생물이나 동물을 만나면 이 집은 처리 중입니다 라고만 대답한 뒤 즉시 방을 떠날 것. 5. 모든 옷장은 반드시 점검할 것. 고객이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6. 이상한 둥지나 알을 발견하면 반드시 태운 뒤 처리할 것. 절대 샘플을 채취하지 말 것. 7.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작업을 완료할 것. 8. 같은 집에 2번 다시 가지 말 것.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 반발을 도발하는 듯했다.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게 어떤 해충 박멸 작업입니까?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규칙을 따르든가 그만두든가. 여기선 2번째 기회는 없어. 그의 말투는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나는 일이 필요했다. 한 달 넘게 돈을 벌지 못했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에게 보호복 한 벌, 도구 상자, 그리고 주소 목록을 건넸다. 첫 작업은 지금 시작이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마. 나는 아침 7시 5분에 그 집에 도착했다. 주변 동네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아이들도 차량도 없었고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집은 낡은 건축 양식이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커튼은 수십 년간 손대지 않은 듯했다. 나는 지시에 따라 뒷문으로 돌아갔다. 정문에는 웰컴이라고 적힌 밝은 매트가 있었지만 무시했다. 뒷문은 삐걱거렸지만 쉽게 열렸다. 집안 공기는 무겁고 따뜻했으며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 냄새는 목구멍을 따갑게 했다. 나는 소리쳤다. 해충 박멸사 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구 상자를 든 손이 갑자기 가벼워진 듯했다. 좁은 복도로 들어서자 어수선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쌓인 신문지, 오래된 유리병으로 가득한 유리장, 그리고 구석에서 악겁대는 라디오 소리. 그러다 정문을 발견했다. 나는 집 안쪽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론상 아직 뒤쪽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정문이 거기 서 있었다. 웰컴, 매트는 사라지고 곰팡이 핀 축축한 천 조각이 대신 놓여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 미세한 긁는 소리가 났다. 공기가 갑자기 변했다. 누군가 문에 기대고 있는 듯했다.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규칙 1번이 머릿속을 울렸다. 절대 정문을 사용하지 말 것. 긁는 소리가 멈췄다. 대신 느리고 의도적인 두드림이 시작되었다. 누구세요? 나는 실수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두드림만 계속되다 멈췄다. 나는 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러섰다.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자 불안을 억누르며 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처음에는 작업이 평범해 보였다. 벽 아래쪽에 흩뿌려진 분변, 벽에 뚫린 작은 구멍들. 하지만 주방에 들어서자 현실이 비틀리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담긴 접시가 있었다. 고기처럼 보였지만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없었다. 표면은 끈적하고 번들거렸다. 옆에는 물컵이 있었는데 흙이 섞인 듯 뿌옇고 탁했다.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집주인 할머니가 문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늙었고 얇은 백발에 주름진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이상할 정도로 빛났다. 너 먹으라고 준비했어.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일하는 중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마치 내가 금기를 깬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무 무례하구나. 너 같은 애들은 여기서 절대 버티지 못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등을 돌려가며 뭐라 중얼거렸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도구 상자를 열고 덫을 설치하며 방금의 불쾌감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다시 식탁을 보니 접시가 사라져 있었다. 그 직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쥐라고 생각했다. 벽을 긁는 발톱 소리,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집안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리는 더 크고 이상해졌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시야 밖에서 몸을 끌고 다니는 듯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벽 근처에서 작은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사람 같기도 아닌 것도 같은 작은 형체가 너무 빨리 지나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도구 상자가 허리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조사하지 마. 나는 중얼거렸다. 조사하지 마. 규칙을 지켜.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천장, 통풍구, 위, 아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울렸다. 나는 다음 방으로 이동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층에 올라가자 규칙들이 머릿속에서 무겁게 울렸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존의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복도는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나무 바닥은 비틀려 걸을 때마다 삐걱였다. 양쪽에는 닫힌 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조각조각 떨어졌다. 나는 오른쪽 첫 번째 문 앞에서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모든 옷장을 확인하라. 규칙 5번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옷장은 아니었지만 그 원칙을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침실이 나타났다. 꽃무늬 침대보가 깔린 침대는 흠잡을 데 없이 평평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먼지가 떠다녔다. 방은 지나치게 조용하고 어색할 정도로 인위적이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다 작은 소리가 났다. 옷감이 나무에 스치는 듯한 옷장에서 나는 소리였다. 위장이 조여들었다. 방구석의 옷장은 좁은 슬라이딩 타입으로 큰 물건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아니었다. 이를 악물고 다가갔다. 문을 여는 손가락이 떨렸다. 텅 비어 있었다. 옷걸이 하나가 막대에 걸려 살짝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둥지도 생물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더 작아졌지만 옷장 안쪽 깊은 곳에서 울렸다. 내가 보는 옷장 뒷면 너머에서 나는 소리였다. 불가능했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문을 쾅 닫고 돌아서서 나갔다. 복도로 나오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화들짝 돌아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침실 문, 방금 열어둔 문이 스스로 닫혀 있었고 손잡이가 방금 누군가 밀친 듯 살짝 흔들렸다. 나는 계속 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다음 문은 욕실이었다. 내부의 도기기구는 세월에 누렇게 변했다. 세면대 위 거울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어 내 모습을 기괴한 조각들로 비쳤다. 거울을 피하며 기계적으로 덫을 설치했다. 샤워기 위 통풍구에서 쿵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다. 나는 즉시 방을 나왔다. 세 번째 문은 또 다른 침실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침대는 텅 비었고 매트리스는 벽에 세워져 있었다. 바닥은 부서진 나무, 단열재, 그리고 내 부츠에 달라붙는 끈적한 물질로 가득했다. 벽에는 구멍들이 가득했다. 어떤 건 동전만 했고 어떤 건 손바닥만 했다. 나는 한 구멍을 확인하려 무릎을 꿇었다.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않도록 조심했다. 구멍 안은 마치 숨을 쉬듯이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다. 점점 커지며 구멍 깊은 곳에서 메아리 쳤다. 소름이 끼쳤다. 나는 즉시 물러섰다.
부츠가 끈적한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갑자기 규칙 역번이 떠올랐다. 이상한 둥지나 알을 발견하면 태워야 한다. 하지만 도구 상자에는 태울 도구가 없었다. 라이터도 휘발유도 없었다. 덫과 스프레이뿐이었다. 화가 치밀었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규칙을 멋대로 어길 수는 없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고용주에게 보고할 생각이었다. 그는 변명을 용납할 타입이 아니었지만 나는 규칙을 지킬 작정이었다. 그 방을 나오자 집 전체에 큰 소리가 울렸다. 무거운 무언가가 1층에 떨어졌다.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계단 꼭대기에 멈춰 서서 아래 거실을 내다봤다. 흐릿한 빛에 가구들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없었다. 난간을 꽉 잡고 한 발씩 계단을 내려갔다. 귀를 쫑긋 세워 어떤 움직임이라도 감지하려 했다. 계단 아래 공기가 확연히 변했다. 더 차갑고 악취가 더 강렬했다. 주방을 지나칠 때 조명이 깜빡이며 전구가 타기 직전처럼 윙윙거렸다. 나는 벽 아래에서 나는 바스락 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걸 확인하지 않았어? 나는 얼어붙었다. 신 목소리는 낮고 짜증으로 가득했다. 아까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어두운 주방뿐이었다. 누구세요? 나는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잠시 정적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너 하나 빠뜨렸어.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 집에 들어온 후 줄곧 혼자였다. 할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뭔가 잘못됐다. 마치 여러 목소리가 겹쳐 뒤틀린 듯했다. 나는 거실로 물러서며 주변을 살폈다. 방 중앙의 큰 소파는 낡아해졌다. TV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지만 반사된 화면에서 그림자를 봤다. 구석 안락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처음엔 흐릿한 윤곽뿐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자 그것이 사라졌다. 나는 물러서다 카펫 끝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도구 상자가 손에서 떨어져 내용물이 흩어졌다. 황급히 주워 담았다. 손이 떨리고 도구를 다시 상자에 넣느라 애썼다. 고개를 들자 안락 의자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쿠션은 방금 누군가 앉았던 듯 푹 꺼져 있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당장. 작업이 끝나지 않았어도 상관없었다. 어떤 돈도 이런 곳과 바꿀 가치가 없었다. 규칙은 조기 퇴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해가 지기 전에 작업을 완료하라고만 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뒷문으로 향했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움직이지 않았다. 더 세게 돌려봤다. 소용없었다. 손잡이는 프레임에 용접된 듯했다. 돌아서서 옆문으로 가려 했지만 복도가 사라졌다. 그 자리엔 오래된 벽지로 덮인 매끈한 벽이 있었다. 벽지 뒤로 희미하게 문틀 윤곽이 보였다. 마치 예전에 문이 있었던 듯했다. 안 돼, 안 돼, 이럴 리 없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규칙들이 메아리쳤다. 해가 지기 전에 작업을 완료하라. 같은 집에 2번 가지 말라. 하지만 나갈 수 없다면? 바스락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더 컸다. 벽, 천장, 내 발밑 바닥에서 울렸다. 나는 거실로 물러서며 눈을 굴렸다. 소리가 사방에서 나를 포위했다. 계획이 필요했다. 뭐든 해야 했다. 도구 상자, 그것만이 유일한 의지처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어 가장 강력한 살충제를 찾았다. 도움이 안 될지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터였다.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다. 무서운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바닥에 웅크린 채 살충제 캔을 꽉 쥐고 떨었다. 일어서자 집이 변한 듯했다. 안락 의자를 흘끗 봤다.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다 그 소리가 들렸다. 젖은 무거운 소리. 무언가가 바닥을 끌리는 듯했다. 내 등 뒤에서 났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더니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 규칙을 어겼어. 나는 앞으로 튀어나가며 살충제 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목소리는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계단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가 끝없이 길어진 듯했다. 긁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손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 같았지만 점점 더 날카롭고 광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내 뒤를 바짝 쫓아 벽 안에서 움직였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나는 계단 쪽으로 급히 꺾었다. 무거운 끌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크고 가까웠다. 나는 멈춰 서서 숨을 참았다. 벽 근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갈라진 벽지가 생물이 기는 듯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고개를 돌려 똑바로 봤다. 소리가 멈췄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다시 더 또렷하게 들렸다. 그냥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한 바퀴 돌며 방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집뿐이었다. 말하는 집. 너 규칙을 깼어.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부츠가 비틀린 나무 바닥을 세게 쳤다. 긁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다. 마치 집이 깨어나는 듯했다. 내 옆 벽에 무언가가 세게 부딪혔다. 벽에 걸린 액자가 덜덜 떨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지만 마침내 2층에 도착했다. 공기는 손이 얼 정도로 차가웠다. 한번 지나갔던 복도는 이제 비틀리고 문들은 무너질 듯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침착하려 했었다. 아직 어기지 않은 규칙이 있었다. 아직 살 길이 있었다. 규칙 7번. 해가 지기 전에 작업을 완료하라. 창문을 봤지만 유리는 기름때처럼 뿌연 무언가로 덮여 있었다. 시간을 알 수 없었다. 계속해야 했다. 나는 남은 문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첫 번째는 욕실이었다. 기구들은 녹슬고 뒤틀려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방이었다. 텅 비었고 벽지는 뱀 허물처럼 벗겨졌다. 옷장을 열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 목소리가 떠올라 다가갔다. 옷장은 비어 있었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문을 닫을 때 손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세 번째 방은 잠겨 있었다. 손잡이를 돌려봤다. 움직이지 않았다. 물러서서 주변을 살폈다. 문틀 주변 나무 바닥이 축축하고 어두웠다. 물방울이 심장 박동처럼 똑똑 떨어졌다. 나는 망설였다. 규칙 3번. 이상한 소리나 모습을 조사하지 말라. 하지만 이건 유일한 길이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재촉하듯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제야 내가 숨을 참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도구 상자를 뒤져 쇠지렛대를 꺼냈다. 무겁지만 안심이 됐다. 지렛대를 문틈에 끼우고 힘껏 당겼다. 나무가 신음하며 부서졌다. 파편이 튀었다. 문이 열렸다. 악취가 몰려왔다. 방이 아니었다. 터널이었다. 나는 문턱에 서 있었다. 앞은 거친 흙과 돌로 된 터널이었다. 낡은 나무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 빛은 없었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공기만이 얼굴을 때렸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온몸이 도망치라고 외쳤다. 하지만 목소리가 속삭였다. 거의 다 왔어. 나는 들어갔다. 발걸음마다 젖은 흙에 푹푹 빠져 섬뜩한 소리가 메아리쳤다. 등 뒤의 빛이 점점 희미해졌다. 나는 침을 삼키고 계속 걸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른다. 발이 욱신거리고 땀에 젖은 손으로 쇠지렛대를 꽉 쥐었을 때 터널이 갑자기 넓어졌다. 나는 거대한 지하 공간에 들어섰다. 벽은 부풀어 오른 고깃덩어리로 덮여 있었고 희미한 푸른빛을 뿜었다. 그 병적인 빛은 모든 것을 끔찍하게 보이게 했다. 방 중앙에는 뼈 찢긴 천, 부서진 가구가 뒤엉킨 잔해 더미가 있었다. 마치 위의 집이 조각조각 끌려 내려온 듯했다. 그리고 그 더미 위에 나를 기다리는 그것이 있었다. 그것이 돌아봤다. 부자연스럽게 경련하듯 움직였다.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이 집은 처리 중입니다. 나는 규칙대로 말했다. 그것이 멈췄다. 방은 고요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한쪽으로 기울이며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돌진했다. 생각할 틈도 없었다. 나는 쇠지렛대를 휘둘렀다. 끔찍한 뿌직 소리와 함께 그것이 비명을 질렀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기회를 틈타 돌아서 달렸다. 터널은 끝없이 이어졌다. 뒤에서 그것이 벽을 긁으며 쫓아왔다. 나는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일어나 다시 달렸다. 모든 소리가 지옥처럼 뒤섞였다. 위의 집은 비명을 질렀다. 벽이 흔들리고 바닥이 무너지며 속삭임은 광기 어린 웃음으로 변했다. 나는 뒷문을 향해 돌진했다. 이번엔 열리길 빌었다. 손잡이를 잡고 세게 돌렸다. 문이 열렸다. 나는 잔디밭에 얼굴을 박으며 쓰러졌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뒤에서 집은 다시 어둡고 조용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그곳을 벗어났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는 한적한 도로에 차를 세웠다. 손은 떨리고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나는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다. 규칙은 실패 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그 집에서 수십 마일 떨어진 작은 모텔을 찾았다. 하지만 얇은 벽,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그리고 밤의 이상한 숨소리는 나를 텅 비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도구 상자를 옆에 두고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나는 규칙을 어겼다. 작업을 끝내지 않고 떠났다. 아직 새벽이 되기 전 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받고 싶지 않았다. 고용주의 전화가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여 전화를 귀에 댔다. 그 목소리가 울렸다. 낮고 쉰 뼛속까지 차가운 목소리였다. 너희랑 끝냈어. 나는 몇 마디를 쥐어짜냈다. 최선을 다했어요. 잠시 침묵. 그러더니 말이 끊겼다. 해질녘까지 시간이 있어. 안 그러면 그것이 너를 찾을 거야. 통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다. 숨을 수 없었다. 나를 쫓는 그것은 벽, 도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다. 내가 숨으면 밤에 올 것이다. 침대 밑에서, 통풍구에서, 내 안에서 기어나올 것이다. 유일한 선택은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영원히 끝내버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철물점으로 차를 몰았다. 휘발유 캔 몇 개를 샀다. 주유소에서 라이터를 구했다. 밧줄, 못, 망치, 겉보기엔 오두막을 짓는 데 쓸 물건 같았지만 사실은 악몽을 붓기 위한 도구였다. 차 거울을 보니 내가 나같지 않았다. 멍한 얼굴,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눈빛. 그 집에 다시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바람도 새소리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뒷문이 열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며 초대하듯 나는 휘발유 캔을 들고 들어갔다. 공기는 전보다 무겁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이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듯했다. 나는 규칙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정문을 쓰지 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 조사하지 마. 해가 지기 전에 끝내라. 이번엔 규칙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도. 주방에서 시작했다. 바닥, 벽, 테이블, 의자에 휘발유를 뿌렸다. 한 걸음마다 결심했다. 모두 태워버려. 벽 안에 긁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더 크고 더 급박했다. 그들은 내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파괴하러 왔음을 알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거실 안락의자는 비어 있었지만 쿠션은 어제처럼 꺼져 있었다. 나는 그 위에 휘발유를 뿌렸다. 냄새가 눈을 따갑게 했다. 그러다 그 소리가 들렸다. 끌리는 소리, 젖은 무거운 소리. 계단에서. 보지 마. 조사하지 마.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생물의 둥지들은 전보다 커졌고 희미한 빛을 뿜었다. 나는 하나하나의 휘발유를 뿌리며 결심을 굳혔다. 어린이 방에 들어갔다. 텅 빈 요람,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공간. 나는 마지막 휘발유를 거기에 뿌렸다. 이제 끝낸다. 지금. 나는 계단으로 돌아갔다. 손에 라이터를 쥐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가 돌아왔다. 이번엔 속삭이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고함쳤다.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무시했다. 꺼진 쿠션, 벽에 숨쉬는 구멍, 안락의자의 그림자, 그리고 규칙들 모두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불이 너를 구할 거라 생각해? 너도 우리와 함께 탈 거야. 나는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튀더니 휘발유 웅덩이에 닿아 폭발하듯 번졌다. 바닥, 테이블, 의자를 핥았다. 불은 집이 저항하듯 포효했다. 나는 물러섰다. 얼굴에 뜨거운 열기가 와 닿았다. 위층에서 긁는 소리, 비명, 무언가가 층계를 려 내려오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비명이 울렸다. 집이 포효했다. 나무가 타는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 목소리였다. 질식하고 뒤틀린 수십 개의 입이 동시에 지르는 듯한 소리. 벽이 비틀리고 천장이 무너졌다. 나는 뒷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문이 내 앞에서 쾅 닫혔다. 세게 쳤다. 열리지 않았다. 다른 길을 찾으려 눈을 굴렸다. 창문은 진흙으로 덮인 듯 뒤틀리고 뿌옇게 변했다. 불길이 나를 둘렀다. 긁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났다. 그러다 그것을 봤다. 터널에서 나온 생물,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것의 피부는 창백하고 축축했으며 불빛에 반짝였다. 텅 빈 눈구멍이 나를 똑바로 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다. 연기 속에서 벽에 작은 문이 보였다. 어제 보지 못했던 옆문, 문은 열려 있었다. 그 너머는 어둠, 그리고 자유였다. 나는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생물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잔디밭에 쓰러져 기침하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뒤에서 집은 마지막 비명을 지르더니 지붕이 무너졌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지옥이 뚜껑을 덮은 듯했다.
나는 거기 누워 헐떡이며 불길이 악몽을 삼키는 모습을 봤다.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바람과 멀리서 다가오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 남자는 여전히 거기 앉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살아남았군. 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간신히요. 나는 대답했다. 그는 처음 날과 똑같은 서류 뭉치를 내게 밀었다. 뭐 배웠나? 나는 그를 봤다. 소리치고 책상을 치고 답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소용없음을 알았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새 규칙들이 적혀 있었다. 읽지 않았다. 덮었다. 그만둡니다.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한참 동안 나를 봤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뭘 겪었는지 정확히 모른다. 솔직히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아는 건 하나뿐이다. 어떤 일은 목숨을 걸 가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완전히 무료지만 여러분을 위해 계속 콘텐츠를 만들 동기가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